선물이 있습니다. 에이? 언니 되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여행 기념. 뭐야? 아 예쁘다. 응. 오. 너 맨날 아침에 뭐 쓰길래 요새 또 공부도 하시니까. 아 시험 개 망했어. 뭐야? 이게 일본은 시대 이름을 다르게 부르니까. 맞아. 근데 일단 공부를 해놓고 가니까 뭔가 재밌는 것 같아. 역사를 조금 알면 아무래도. 비 안 오는데? 어떠신지요? 허리도 못 펴. 여러분 다음 날이고요.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번에 친한 언니랑 같이 교토에 오게 된 건데 언니가 그 출국하기 전에 응급실에 갔다 왔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몸이 괜찮아져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언니는 잠들었고 저는 좀 늦게 잠들어가지고 이제 자려고 딱 했던 순간에 언니가 갑자기 또 아프다고 해가지고 진짜 쇼크처럼 엄청 심하게 거의 응급실 가야 될 수준으로 너무 위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지금 거의 응급한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덩그러니 제가 지금 교토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너무 걱정도 되고 저도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 지금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제대로 머리가 굴러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같이 언니랑 한국에 들어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언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자기가 미안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는 잠이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앞 편의점 지금 5시 53분이거든요. 언니는 JR 하루카를 6시 45분 기차를 타고 가서 제가 교토역까지 데려다 주고 왔고 일단 저는 편의점 가서 그냥 좀 달달한 거 좀 먹고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가 미안하다고 돈 줬어요. 엄청 덥고 습할 줄 알고 완전 반소매에다가 나시에다가 이런 것만 가지고 왔는데 좀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언니랑 자기 전에 오늘도 제발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미친 듯이 좋은 거예요. 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아직도 내가 여기 혼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편의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냥 쇼핑몰 같은데 큰 곳 위주로 구경하면서 걷고 돌아다니고 앙제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 약간 문구류 같은 것도 팔고 옷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편집샵인 것 같더라고요. 이 필통을 발견했어요. 이런 완전 깔끔한 블랙 가죽으로 된 필통을 한국에서부터 계속 사고 싶었거든요. 가격이 18,000원 주고 샀어요.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로프트 백화점? 여기도 초미세 브로우래요. 진짜 초미세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한국 건데요.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한국 제품. 한국에선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진짜 그 샤넬 그거랑 비슷하다. 이게 일본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지 이것만 재고가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원래 이런 색깔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나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어제 나갔을 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은 양산을 꼭 쓰려고 양산도 챙겼어요. 나가보겠습니다. 교토에서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 젤린지 에이칸도라는 사찰에 왔습니다. 공식 명칭은 젤린지이지만 대중에게는 에이칸도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선종의 숲이라는 뜻의 젤린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찰의 제7대 주지 스님인 에이칸이라는 스님이 오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요. 에이칸 스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깊은 자비심에 감동해서 사찰을 아예 그의 이름을 따서 에이칸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젤린지 에이칸도는 가파른 산자락을 따라서 정각들이 회랑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정원 중심의 호조치 연못 주변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는 약 3,000그루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교토 안에서도 압도적인 정취를 자랑하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칸도 바로 옆에 있는 난젠지 남선사라는 사찰에 왔는데요. 세월이 내려앉은 붉은 벽돌 수로각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도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제 오늘 가보고 싶었던 곳은 다 가봐서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천을 따라서 쭉 산책을 하기로 하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저 이제 숙소 왔습니다. 어제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엄청 거창하게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가 제대로 식사하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먹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뭐 압박 스타킹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저녁을 다 예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당을. 안 그러면 다 밖에서 막 웨이팅을 엄청 하거나 웨이팅해도 못 먹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토가 원래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휴가철이라서 여행객들이 더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서 진짜 어느 식당에도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또 특히 줄 서서 밥 먹고 이런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더 뭔가 저녁을 어디 가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 에이칸도랑 또 하나 어디였지? 아무튼 뭐 사찰 2개를 갔는데 교토에서 사람 진짜 많은 성수사나 또 어디 하나 있었는데 막 사람 진짜 많은데 그런 데 가면 왠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사람 없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사람도 진짜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들도 가족 한 팀 빼고는 한국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봤고. 내일은 어디 가지? 무슨 대나무숲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막 되게 유명한 기찻길도 있고 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팀별로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저는 뭔가 되게 좀 조용하고 한적하게 자연을 뭔가 만끽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리라쿠마 특히 이 호 리라쿠마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네? 왜 굳이 움직여야 돼? 아무튼 얘랑요. 이거는 파우치인데요. 제 디카를
스티커를 딱 담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조그만한 피규어 인형인데 도너츠 먹고 있는 리라콤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누워서 자는 애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귀여워. 아니 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어디 가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말고는 숙소 오니까 카메라 켜놓고 말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내일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안녕. 교토 아라시야마 근처에 있는 사가노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기요지라는 사찰에 왔습니다. 일본 고전 문학인 헤이케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번 교토 여행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제 인생 장소를 만난 것 같은 곳이었어요. 이 기요지에 얽힌 비극적이면서도 기묘한 역사 이야기가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헤이안 시대 말기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무장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기요라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무희를 몹시 총애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토케고젠이라는 더 젊고 재능 있는 새로운 무희가 기요모리를 찾아와서 춤을 선보이겠다고 했대요. 기요모리는 호토케고젠의 춤과 미모에 순식간에 매료되었고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기요를 궁에서 매정하게 쫓아내버렸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모욕감을 느낀 기요는 11세의 나이에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서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기요지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세 모녀가 슬픔을 달래면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 암자의 사암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뜻밖에도 호토케코젠이 서 있었대요. 기요를 몰아내고 권력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호토케코젠은 날마다 화려하게 살면서도 언젠가 나 역시 버려지겠구나, 인간의 부귀영화란 참으로 더덥다, 이런 깊은 환멸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호토케코젠은 화려한 궁을 탈출해서 머리를 깎고 기요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대요. 기요는 그녀를 기쁘게 용서했고 4명의 여인, 그러니까 기요, 여동생, 어머니, 호토케코젠이 이 작은 남자에 모여서 평생 함께 연부를 외우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권력도 필요 없고 이 4명의 여인이 비구니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세속의 화려함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고요함을 선택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그런지 기요지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끼숲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곳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요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끝자락에 있는 오코치 산소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전설적인 영화배우였던 오코치가 만든 개인 별장이라고 하는데요. 34세부터 6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0년 동안 직접 나무를 심고 이 거대한 정원을 읽었다고 합니다. 뭔가 동물의 숲, 동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솔길을 산책하고 나면 티룸이 있어서 차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 何言いますか？
年生登録者数特にアイメイクの自分向きこすらないから目元のクレンジングしてたら이쯤 되면 이번 여행 테마는 사찰 투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사찰은 토호쿠지라는 사찰에 왔는데요. 무려 1236년에 설립된 대형 불교 사원이래요. 그런데 그 전에 너무 아름다운 절들을 많이 가서 그런지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아주머니들, 친구분들끼리 많이 와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저도 찬찬히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